윤석열은 어떻게 탄핵이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소야대의 의석수 부족으로 야당이 내각을 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단순히 국회의 의석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대통령 스스로 권력의 기반을 어떻게 다졌는가 혹은 다지지 못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이 큰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핵 원인 기여도 높은 순서대로입니다. 첫째, 윤석열 탄핵 원인 기여도 1위는 검찰 인사 실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자산은 검찰 조직입니다. 그런데 전임 정권이 심어놓은 검사들을 그대로 두고 충성도 있는 검사들로 재편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패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이 임명한 검사가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 앞장을 서고 탄핵 후의 선거 때도 그들은 민주당 선거 무대에 뛰어 올라가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 상당수를 압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 것이 국회 주도권 상실과 탄핵 정국으로 연결된 핵심 요인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윤석열 탄핵 원인 기여도 2위는 법원사법부 인사 방치입니다. 사법부 내 좌편향 판사들, 특히 고등법원 대법원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대통령은 판사 임명권 대법관 제청권 등 사법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공수처와 같은 소규모 기관에도 굴욕적으로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사법적 방어선 구축에 실패한 것입니다. 셋째, 다음으로 윤석열 탄핵 원인 기여도 3위는 군 인사 및 비상계엄 통제 실패입니다. 군 병력 국군 수동 영비사령부, 기계화사단 등을 인사,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분명한 몰락의 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정치에서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는 방식은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너무 크고 국제적 정당성을 잃기 때문에 2위보다는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군인사 장악이 있었다면 국회 언론 통제를 시도할 힘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다음으로 윤석열 탄핵 원인 기여도 10위는 여소야대 상황, 줄탄핵입니다. 그러나 야당 주도의 탄핵은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 사법군 인사를 통해 권력 기반을 다져두었다면 국회의 탄핵 안도 실질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소야대 상황, 줄탄핵 상황은 구체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재명이 가난과 범죄의 흔적 속에서 투쟁적으로 부상했다면 윤석열은 교수 집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법조인의 길을 평탄하게 밟았습니다. 이 차이가 곧 리더십 스타일의 본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윤석열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을 보면 첫째, 법률가적 신중함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법률가의 직업적 습성은 증거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절차를 지켜야 한답니다. 이 성향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의 지연과 책임 회피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둘째, 가정적 안정감에서 기인한 위험 회피입니다. 이재명은 잃을 것이 없다는 태도로 무모한 결단을 내리는 반면 윤석열은 엘리트적 배경에서 형성된 잃을 것이 많은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은 끝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믿을 만한 라인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같은 측은 군 장성, 경찰 고위직의 조언과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패턴이 강했습니다. 즉 본인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주변 권력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면서 타협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의 재임 시 환경적 요인을 보면 첫째, 제한된 인적 자원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만의 정치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 시절부터 조직을 구축했지만 윤석열은 검사 집단 외에는 충성스러운 세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사 과정에서 전임자가 임명한 인물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해 진급과 상을 주며 균형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 사법부의 제약입니다. 윤석열은 제도적 장치, 특히 전임자가 임명한 공수처장과 사법부 고위직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처럼 법과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보다 윤석열은 제도의 권위에 오히려 갇힌 것입니다. 셋째, 국영의 불신입니다.
군과 경찰 고위직 상당수가 친중친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그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급시킴으로써 달래려 했습니다. 이는 체제 충돌을 두려워한 결과이자 본인이 군사적 리더십,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에 군부를 강하게 장악할 수 없었던 한계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적차원입니다. 법률 가적 습성과 안정적 성장 배경이 위기 상황에서 대담함보다는 소극적 신중함으로 작용했다. 둘째, 정치적 차원입니다. 자기 세력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차원입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타협과 달래기로 위기를 관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선택을 반복했다. 큰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법률 가적 신중함, 위험, 회피 성향, 타인 의존적 의사결정이라는 성격적 요인과 제도적 제약, 군경 장악 실패, 정치적 고립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수치심을 모르는 무모함으로 돌진했다면 윤석열은 체면과 절차를 중시하는 소극성으로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윤석열의 성격은 최고 통수권자로 적절한가? 여러분, 군의 최고 통수권자란 국가 존망이 걸린 순간에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법률가적 신중함입니다. 절차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가정적 안정감에서 기인한 위험 회피입니다. 체제 충돌을 피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셋째, 타인 의존적 의사결정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기보다 참모와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본다. 이러한 성격은 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볼 때 치명적 한계입니다. 군의 지휘관은 때로 법과 절차를 넘어서는 신속한 정치 군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법률가적 습성에 갇혀 비상계엄 같은 과감한 조치를 끝내 실행하지 못했고 결국 권력투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각오란 무엇인가? 군 통수권자라면 무엇보다 책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즉, 실패하면 나 하나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내가 주저하면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태도여야 합니다. 고대 한비자 한 페이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주지 소도체자 법이야 비이냐 민주주소 다오즈저 파이에 or failure. 현명한 군주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법과 결단으로 나라를 이끈다. 윤석열은 사람, 즉 측근과 기존 기득권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이는 군주의 덕목에서 벗어난 태도입니다.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은 법이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한비자 한 페이지의 사상에 기반하여 군주가 법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신하들이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주, 민주, 현명한 군주를 의미합니다. 소도제자소 다오시자 지도하고 통제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법야 하의 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이냐 나하의 르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군주가 신하들을 다스릴 때 개인적인 관계나 인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법으로 상벌을 명확히 하여 신하들이 군주의 권력과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고대 현자들의 경고입니다. 공자 콩씨는 말했습니다. 임사이구 호모이성 린시얼주 하모얼청. 큰일에 임할 때 두려워해야 하지만 끝내 모색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논어에서 공자 콩씨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자로 지리우와 대비하여 안연옌옌을 칭찬하며 한 말입니다. 이는 신중한 태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수를 방지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각 단어의 의미, 임사이구 린시얼 주일에 임하여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즉, 일에 닥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호모이성 하오모얼청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선거는 공자가 제자 자로의 무모함을 지적하며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강을 걸어서 건너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성사시키는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임사이구 호모이성 린시얼주 하오마얼청 이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신중함 자체는 미덕이지만 두려움에 갇혀 결단하지 않는 것은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윤석열은 두려움에 멈추었고 결국 국가적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손자병법 순즈빙바은 말했습니다. 장자 국지보야 보주직국 필강 보국직국 필약 장저国之父业 부조자国必强 부시자国必弱 장수는 나라를 보좌하는 버팀목이다. 버팀목이 단단하면 나라는 강하고 버팀목이 갈라지면 나라는 약해진다.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과 진급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이는 버팀목이 갈라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군이란 나라를 보좌하는 신하이다. 보좌가 치밀하고 주밀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해지고 보좌의 틈이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 는 뜻으로 손자병법 3편 모공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는 유능한 장수의 역할이 국가의 강약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군주와 장군 간의 원활한 보좌와 협력이 국가 안보와 번영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장자 국지보야 장저 고즈푸의 장군이란 나라의 보좌하는 신하이다라는 뜻으로 장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주직국 필강 후조 제 고비장 보좌가 주밀하면 나라가 반드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수가 자신의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군주와의 소통이 원활하며 국가의 군사적인 역량을 잘 보좌할 때 국가가 강성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보극즉국 필약 후시제고비로와 보좌의 틈이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군주와의 관계가 소원하여 제대로 된 보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틈으로 인해 국가는 취약해지고 결국 쇠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유능한 장군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장군과 군주 간의 긴밀하고 주밀한 협력이 국가의 번영과 안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진짜 맹자의 멍씨는 말했습니다. 무치지치, 무치의 우치지출, 우치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큰 수치다. 여기서 반대로 말하면 지나친 체면과 안정에 매달리는 것도 국가 지도자의 수치입니다. 지도자는 때로 자기 명예를 걸고라도 과단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검사적 기질을 대통령 리더십에 그대로 가져와 군 통수권자답지 못한 우유부단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고 아군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윤석열이 같은 상황에서 통수권자로서 성공하기 원했다면 그는 다음 각오를 가져야 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라 군주의 마음으로 결단하겠다. 체면과 두려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 책임지겠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단은 내가 내리겠다. 한비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불단 즉해성이 얼부도한 저하정. 의심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화가 되어 돌아온다. 의불단 이 부탄 어른 의심스러운 부분은 단 하나로 묶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여지를 두어 해석의 융통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반면 즉해성지 제싱은 즉시 풀리는 성질이라는 뜻으로 모호한 것을 곧바로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불단 여구이 부탄의 상세 의미, 의심스러운 이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단 하나로 묶지 않는다보단 하나의 정답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즉해성지 제싱의 상세 의미, 즉시 짠곳 바로 풀리다, 이해하다, 지에 얽힌 것을 풀거나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것. 성질싱 어떤 것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즉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나 성질을 가진 사람을 즉해성이 뛰어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의불단은 해석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즉해성은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이해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신중함을 미덕으로 착각했으나 그것은 결국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통수권자는 법률가가 아니라 결단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성격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합했고 그가 지녀야 했던 각오는 오직 하나, 국가 존망을 내 목숨처럼 짊어지겠다는 결연한 태도였습니다. 윤석열은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정치적 기반 없이 검사 집단 출신 몇몇 측근에만 의존했습니다. 공수처 사법부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 권력 감시 제약을 수행했습니다. 궁영의 불신으로 장성고의 경찰 인사가 친중 친좌파 성향이라는 의혹에도 오히려 달래며 진급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집권 후에도 검사 출신 측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는 자기 세력을 넓히고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의 인재 풀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특히 군과 경찰, 학계, 재계에서 충성심 있는 인재를 발탁해 중용했어야 했습니다. 고대 한비자한 페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주무원, 즉고위린주 우유엔 서구웨이. 군주가 쓸 인재가 없으면 고립되어 위태로워진다. 윤석열은 바로 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검사 집단에 의존하다가 국정 전반을 이끌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수처 사법부의 제약입니다. 공수처는 전임 정권이 심어둔 일종의 견제기구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정면으로 해체하거나 대체할 제도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재 인사 역시 교체를 미루며 제도적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병법 순즈빙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병귀신속 빙귀신수, 병법은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 군사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할 때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병사 병빙, 귀할 귀귀, 귀신 신신, 빠를 속수으로 이루어진 한자. 선거로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기동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이나 어떤 큰일을 치를 때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권력 초반 인사와 제도 장악에서의 속전속결이 필요했지만 윤석열은 법률가적 신중함에 매몰되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와 사법부의 제약은 그의 발목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다음은 궁영의 불신. 군과 경찰의 고위직 다수가 전임 정권의 인사였음에도 윤석열은 갈등을 피하려고 오히려 진급과 포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력 장악, 실패의 신호로 읽혔고 군과 경찰이 오히려 그를 존중하기보다 의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맹자몽지는 말합니다. 위극이 불복자, 필제거의 후복 웨이크얼 부부저, 비자주얼 허후. 위험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2번 싸워야 비로소 복종한다. 위극이 불복자 와이지 이부 후저는 벼슬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자리의 끝에 이르렀음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위치 위극 벼슬이 극에 달함 또는 지위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부후 불복 복종하지 않음, 불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이 표현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군과 경찰에 대해 단호한 인사정리와 숙청을 단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군과 경찰은 결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가슴에 도끼자루를 숨기고 장애물을 제거했어야 했는가? 대통령은 가슴에 도끼자루를 숨기고 장애물을 제거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동양 철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한리나상 한비자는 말합니다. 의불단 즉 해성이 얼부도한 저하정 의심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화가 되어 돌아온다. 이는 곧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이 반드시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의불단일이 후도한 애운 옳고 그름을 따짐에 있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개성제별 하이청 즉시 재앙이 돌아온다. 우여쇼 이나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차결야 두한자 죄예 끊는 자가 결단하는 자다. 끊을 단두함과 결단할 결주엘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합쳐 끊어서 결정한다 또는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군주가 과감히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잘리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권력 초기에 공수처 해체, 군경 고위직 교체, 인재 풀 확대라는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률가적 신중함과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도끼를 꺼내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잘린 결과를 맞았습니다.
윤석열의 실패는 개인의 성격과 환경 요인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법적 신중함과 타협적 인사로 환경을 관리하려 했으나 권력 세계는 법정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임사이구 호모이성 린시얼주 하오모엘 청공자 큰일 앞에서 두려워하되 끝내 결단으로 성취하라. 공자의 말로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을 맡을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항상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모하게 용기를 내는 거포호빙아 보후펑 핫을 경계하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일을 완수하는 호모이성의 자세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손자는 말했던 줄 말했습니다. 병귀신 속 빙퀴 셴수 결정은 빠를수록 산다. 군사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할 때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병사 병빙 귀할귀귀 귀신 신셴 빠를 속수으로 이루어진 한자. 선거로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기동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전쟁이나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의불단 즉해성이 얼부도한 저하정 한비자 망설이면 반드시 화가 된다. 윤석열은 가슴에 도끼자루를 숨기되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결단이 그의 몰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재임 시 직면했던 환경적 제약과 인적 한계 속에서 어떤 인사와 결단을 했어야 했는지를 동양 철학의 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제한된 인적 자원, 공수처와 사법부의 제약, 그리고 군과 경찰의 불신이라는 삼중의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인사 문제에서 과감함보다는 타협을 선택했고 권력의 제약을 뛰어넘는 혁신보다는 신중한 법률가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장약 즉군하다모 장로 제 군샤 도모 장수가 약하면 무리들이 제멋대로 계책을 낸다라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단호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각자 이해에 따라 움직이며 국가 운영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나 사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뚫고 나갈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고 군경 내부의 불신을 해소하는 대신 오히려 승진과 상훈으로 타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스스로의 권위를 약화시킨 셈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가슴에 도끼자루를 숨기고 앞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나 숙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인적 장애물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결단력을 뜻합니다. 윤석열이 정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 길을 걸으려 했다면 인재를 과감히 교체하고 제약을 두는 기관에는 정치적 설득이나 권한 재정립을 통해 균형을 잡았어야 합니다. 베니와섬 맹자는 말했습니다. 시무공자 망시 우콩제 왕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만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도자 역시 망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윤석열은 과감한 도끼의 결단 대신 신중과 타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력의 주도권을 잃고 휘둘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는 언제 신중해야 하고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벌불명, 즉신부지 소피지상 파부밍, 세첸부즈 소비주 상벌이 분명치 않으면 신하가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한비자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석열이 만약 상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를 단호히 하였다면 군과 경찰의 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대통령으로서 도끼자루를 숨길 용기, 즉 권력자의 결단과 개혁의 의지를 끝내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 여당의 모 정치인은 지금 대통령 주변 내각은 문재인 정부 2기와 같다라고 한 유튜브에서 말을 하였고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변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는 왜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첫째,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철저히 법률가적 논리와 사람에 대한 신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이라는 형식적 틀을 중시했지만 동시에 가까운 참모나 인맥을 쉽게 끊지 못하는 심리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법률가적 신중함이 정치의 냉혹한 결단 앞에서는
곧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둘째, 정치 환경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 검찰사법부에 의해 끊임없이 제약을 받았고 군과 경찰 내에서도 충성심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내부의 충성 기반을 다지기보다 오히려 기존 인맥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의 개혁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대 철학의 경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비자 한페이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불찰자 여우동의 린린 부차처 유유통의 사람을 쓰되 그 사람됨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니 어리석은 자와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선배 정치인 충원을 외면함으로써 사람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체제를 그대로 두는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마도백 또한 홍세리의 논어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충고의 선도지 불가적지 무자요건 종가얼 샨다오즈 부커저즈 우즈루옌 충원을 듣고 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멈추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욕을 불러온다.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거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스스로의 욕르을 불러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으로는 타인 의존적 성향, 정치적으로는 내부 반발을 두려워하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는 때로는 가슴에 도끼자루를 숨기고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를 단호히 정리할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했기에 결국 그는 원로의 충원을 놓치고 권력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요약하면 윤석열은 충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충원을 받아들일 용기와 결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원로 정치인의 제한 책임 총리제 함정. 그 원로 정치인은 유튜브에서 자신이 책임 총리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은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만 신경 쓰라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표면적으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 내치내이지를 총리에게 양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내각제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실상 국방 외교만 맡고 총리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다면 이는 곧 이중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 권력 기반을 허무는 꼴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허수아비가 되는가? 라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이 충고를 무시한 심리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불신의 성격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스스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타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습관이 강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성격이 총리에게 정원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역할의 과대 인식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국가의 모든 핵심 의사결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권한을 나누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도 무너진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제력 상실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로 정치인이 총리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면 향후 정권 운영에 공가가 총리에게 귀속될 수 있고 대통령은 점차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환경적 요인입니다. 첫째, 여당 내 파벌 구조 때문입니다. 원로 정치인이 책임 총리를 맡으면 여당의 실세가 대통령을 압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구조를 윤석열 본인과 주변 참모들이 우려했을 것입니다. 둘째, 야당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 총리를 세우면 정치적 타협과 협치의 그림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곧 대통령의 권위가 약화되는 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권위 약화를 가장 경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는 의인불용 용인불에 일이부용 용렘 부이 의심나는 자는 쓰지 말고 한번 쓴 자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원로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책임 총리로 기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용하지도 못하면서 주변을 불신하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비자도 경고합니다. 군무사친 친증난준 우시딘 신저루한 군주는 사사로운 친소를 두지 말아야 하며 친소가 있으면 국정이 어지러워진다. 윤석열은 친소 관계에 따라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정권 운영을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준근 임금 군주를 뜻합니다. 우머처리 포레너 워즈렌네르스 시 친사친 사사로운 친족 혈연 관계의 친척을 의미합니다.
친친 여기서는 동사로 가까이 하다, 총애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제 지역 그러면 하면 러너란 난리, 혼란, 어지러움. 따라서 이 구절은 임금이 사적인 친족에게만 치우치는 사사로운 정치를 하면 나라에 혼란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사로운 정치를 경계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통치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윤석열이 그 원로 정치인의 만약 충고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윤석열의 부담이 줄고 국정 운영은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대통령으로만 남고 내치는 총리 주도로 흘러가면서 결국 2인 체제의 권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몰락하지는 않았더라도 대통령 권위가 약화되고 정권 후반부에는 사실상 총리 정치가 펼쳐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실불한 열을 매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무시한 이유가 심리적 불신과 정치적 통제 욕구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력의 분산을 두려워한 것이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고대 현자들의 말처럼 용인술용 렌슈을 잃은 군주는 결국 자기 힘만으로는 정국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에서 뼈아픈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윤석열이 왜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무시했는가를 정치적 욕심과 불신이라는 두 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욕심의 측면입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권력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지 직접 행사하는 자리에 있던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스스로의 판단과 힘으로 국정을 주도하고자 하는 자기 과잉 신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따르는 순간 자신이 대리통치나 허수아비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 불신의 측면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평생을 수사와 법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 불신을 깊게 가졌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는 정치인을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원로 정치인의 충고조차도 나를 이용하려는 책략일 수 있다라는 의심 속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심리적으로는 정치적 불신, 정치 환경적으로는 검찰식 사고의 잔재가 그의 결정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여줍니다. 만약 그때 원로 정치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은 외교 안보라는 큰 그림에 집중하고 내치는 책임 총리에게 맡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탄핵 수갑 족쇄 독방 수치 모욕의 길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현자들은 이미 이를 경고했습니다. 한비자 한베이지는 말했습니다. 이민불찰자 여우동야 렌렌 부차하자 유유통이의 사람을 쓰되 그 사람됨을 분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공자콩시 사미행 산인생 필요하사 희유와시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스는 희남. 즉 지혜로운 자는 자기 고집만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서 제도를 세웁니다. 윤석열은 그 원로를 불신했지만 결국 불신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그것이 몰락의 길을 재촉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불가불찰야 북하부차예 손자병법의 장군이 적을 쉽게 요리하지 못한다면 소규모의 아군으로 대규모의 적병과 싸우게 된다. 나약한 군대로 강한 적을 공격하고 정예병을 선별하여 운용하지 못하여 패배하게 된다. 는 구절은 장수가 적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의미로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 따라서 윤석열의 선택은 욕심이든 불신이든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욕심을 버리고 정치적 불신을 넘어 지혜롭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용기를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때로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권력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 동양 철학이 주는 냉철한 교훈입니다.